신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나무 이렇게 가보면요. 넝쿨들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치꽃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뿌리로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겨울에 살아남으려고. 그게 신월이거든요. 자, 병신월은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수렴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에너지를 응축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사오미에 막 나대고 뛰어다니던 어떤 에너지들이 다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목이 움직이기에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주 여러분들은 절대 몸을 오버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고갈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우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정리만 해드릴 거예요. 본인의 운명에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이제 병화로 넘어갈게요. 병화라는 사람들은 원래 타고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 할 줄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바람 폈지?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병화더라고요. 근데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병화 사람들은요, 또 하나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사람의 에너지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병화가 신금을 살고 있을 때는 정제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제와 병신합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와,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정제와 병신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월운에서 또 병화가 왔네요.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군신대자, 병화를 만나는 걸 군신대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딱 나갔는데 저기 임금이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월운에서 병신이 또 와 있으니까 자기는 똑같은 에너지를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기 나랑 똑같은 허수아비가 임금인체하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 앞에서 내가 좋은 에너지가 발휘될 때도 있고요. 나쁜 에너지가 발휘될 때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임금에게 잘못 보이면 되는 거고요. 임금에게 잘 보이면 완전히 발탁도 되는데요. 그때 내가 정제를 꿈꾸고 있는데 월운에서 온 누군가가, 이건 비견이라고 하거든요. 월운에서 온 비견이 내 재물을, 내가 취하고 싶어 하던 재물을 얘가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게 하고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요. 얘는요, 상관이에요. 자, 축토는 병화에게 상관이었었어요. 자, 근데 신금은 나에게 편재입니다. 자, 이거 십성론 아직 다 모르는 분도 있고 못 외운 분도 있을 텐데요. 근데 자, 저기 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십성론이 되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거는 편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배운 게 한 3개월 후에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또 3개월 후에 배운 게 1년 후에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기운이 있대, 이번 달에 8월 달에 내 운이 이렇대 라고 느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편재라는 기운이 왔어요. 근데 누구를 끼고 왔냐면 비견을 끼고 왔네요. 다시 얘기했지만 비견은 나와 동등한 애, 병화와 동근은 똑같이 생긴 애예요. 이 편재 역시도 나눠 먹자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개운법이 있어요. 동료와 화합하라. 동료와 화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동료와 화합하고 나누고 그래야만 되는데요. 이 병화일주 사람들은 모든 일을 속전속결로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병신월이 왔으니까 더더욱 속전속결하고 싶어 하겠죠. 뭐든지 빨리 끝내고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절대 빨리 끝내지지가 않아요. 왜? 지지가 축토에 또 신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좀 더 겸손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한 일은 무조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건 잘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병화일주 여러분들은 좀 힘내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역시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수와 목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역할 지우기하고, 자, 이제 정화를 봐드릴게요. 정화. 자, 일간이 정화인 분들이 어떤 삶을 사나 또 볼게요. 정화의 사람들은요, 신축년을 신축년을 편재라는 별성을 갖고 살게 돼요. 자, 화극금에 요 금을 녹여서 내가 재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금이라는 얘는 워낙 잘 만들어진 보석 같은 거라서 내가 녹이기에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 재련이 너무 심하게 돼서 신금이 다 말라서 물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정화가 신금을 만날 때예요. 정화는 경금을 만나야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화가 이번에 신금을 만나서 편재를 일확천금을 노려보는 거죠. 근데 축토라고 하는 식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병신월을 살게 되겠네요. 병신월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병신월이 병화가 겁재가 되는 거예요. 겁재. 와,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금이 정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제다신약을 가진, 사주에 제다신약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달이 꽤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재가 이렇게 많아요. 정제도 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재물에 녹아내릴 판인데, 정화가 특히 그렇게 제다신약일 경우는 녹아내릴 판이야. 밑에 막 신금, 유금, 위에 경금 다 떠 있다면 이 많은 신금 얘네들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해요, 이럴 때.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막 설치게 돼요. 근데 내 거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간에 병화라는 애가 같이 왔으니 얘가 겁재예요. 겁재가,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밑에 지지에 신금, 유금 이런 애들이 잔뜩 있다면 겁재가 큰 역할을 안 해줘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자기 사주에 이 겁재가 쟁제를 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정화와 함께 병화가 같은 기운으로 쟁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달에는 원래 신축년의 편재에 신금의 정제이기 때문에 쟁제가 아주 조금밖에 안 이루어져요. 어쩌면 참 다행이죠. 정화, 그래서 이럴 때는요, 겁재 탈재지신으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군비쟁제로 이렇게 막 크게 작용하지 않고요. 건강을 조심하는, 이렇게 그런 것만 하면 돼요. 정화일주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인류 문화 문명에 빛을 주었다거든요. 에디슨이 발명한 이 전기가 바로 정화 같은 거예요. 자, 십천간이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간목의 시대가 만약에 신석기라면, 을목이 청동기라면, 병화가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라면, 정화가 현대 바로 전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갈 때 정화가 바로 이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 그 시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조약돌을 켜가지고 지푸라기에 불 붙여야겠다. 이것도 정화의 시대 사람들의 발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화의 사람들이 그러면 수의 기운이 같이 있고 목의 기운이 사주에 같이 있다면, 자기 사주에 같이 있다면, 이번에 오는 경금, 신금, 지지의 정제, 천간의 편제를 잘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화 여러분들, 내 사주에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나 봐주세요. 오로지 지지가 하얗게 생겼다. 지지나 천간이 신금, 정제, 편제, 이런 글씨로만 잔뜩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이고, 참 내 힘을 비축해야겠구나, 조금만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서 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또 지우고, 자,
중간 점검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 선생님 알아듣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 음양오행 배웠잖아요, 우리. 네. 근데 음양오행은 배웠는데 십천간을 안 배워서 이제 십성론을 안 배워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게 모여서 나중에 다음 달에 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확 통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정열 대표님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 네.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저도 잘 안 되는데. 네네. 겸손하지 마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제 무토 볼게요. 무토일간의 사람들은요, 신축년에 어떤 거를 살고 있냐면, 자, 무토일간이 신축년을 살아갈 때는요, 상관이라는 기질을 그냥 그 달에, 그 해, 올해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토생금 해주다 보니까, 상관, 요 시기에는요, 무토일간에 가진 사람들은, 나 직장 좀 옮겨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관직의 말을 도통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겁재라는 애를 같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올해 자체가 경쟁 속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경쟁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신강하면 다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병신호를 어떻게 사나 볼게요. 그럼 지금 8월이 됐네요. 자, 8월 7일부터 바뀐다고 그랬는데 병신월이 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편인이 됐네요. 화생토 이걸 편인이라고 해요. 또는 편인 정인인데 요거는 같은 기질이니까 플러스 그게 편인이 되고요. 신금은 식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편인 도식이라는 단어가 작용이 돼요. 편인 도식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에요. 밥그릇을 뒤엎는다, 이런 뜻인데, 그럼 밥그릇을 뒤엎으면 먹고 사는 게 참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편인이 식신을 어떻게 작용하나 볼게요. 편인이 식신을 옛날에 왜 조선시대에 보면 집에 떼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한다고 하면서 책만 밤새 뒤적이고, 부인은 머리 가서 잘라가지고 와서 집신 바꿔온 그런 부인들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편인 도식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학문에 매진하겠다고 생각하거나, 내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남의 문서 막 이렇게 고쳐준다고 막 하다가 문서 사인 잘못해가지고 도장 잘못 찍어서 집안이 홀딱 날아간다던가, 이런 게 편인 도식의 상태인데요. 이번 달에 절대 조심. 문서원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런 달에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상관이라는 어떤 흉신과 겁재라는 흉신과 편인이라는 흉신 3개가 다 작용되니까 좋을 리가 없는 편이다. 무토일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식신이라고 하는 먹는 본능이 있거든요. 사람은 이제 생업에 따른 본능, 그 생업에 따른 본능이 얘가 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신이 병지에 와 있네요. 자, 12운성으로 봤을 때 병지는요, 그냥 말 그대로 병에 걸린다. 생욕, 대록, 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 병지에 걸리면 태어나고 생로병사, 그 중에 병이에요.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어 죽는다. 그때 이 무토는 이 식신에 병지에 걸리니까, 식신이 병지에 걸리거나 식신이 절지에 놓이거나 또 사지에 놓일 때, 식신이 절지 사지에 놓일 때 참 많이 아파요. 식신이 병지에 놓일 때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무토와 함께 똑같은 애들은 병화일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화일주들도 요번에는 특히 8월 하반기에는 건강 조심 꼭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지켜봐 드릴게요. 이럴 때 개운법이 있어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면 정말 도식이 저절로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편인 도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상관 같은 경우는요, 직장 바꿀까? 할 때 한 번만 더 참아. 이렇게 해야지 이 무토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재밌어요. 한번 또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자 외워보세요. 갑을병정무. 자, 외웠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십천간 중에 갑을병정무까지 왔어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기경신임계 얘 5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경금. 자, 이제 기토를 볼게요. 이제 기토일간들은요. 자, 우리 주변에 기토일간분 우리 라파엘님이 기토일간이에요. 이 기토일간은 신축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신축년을 식신이라는 운으로 가지고 왔어요. 식신은 토생금 이런 뜻이에요. 토생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독창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나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팠던 사람도 이 식신운에는 나 열심히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힘을 갖게 돼요.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런데 축토라는 상관을 가지고 왔으니 자, 토생금. 쏘리. 죄송해요. 비견. 헛소리 했어요. 비견을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이 신금을 비견,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러 온 거예요. 그러면 기토일간들은 이 비견이라고 하는 이게 경쟁자도 될 수 있고요. 형제도 될 수 있고요. 동업자도 될 수 있어요. 동업자. 그리고 동료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죠? 이 동료 이런 사람들과 비견을 가지고 식신을 같이 나누어서 써야 된다. 자기 혼자 밥벌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병신월은 어떻게 오나 볼게요. 병신. 자, 병신월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얘가 정인이 되고요. 자, 화생토예요. 얘가 토에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이때 별표 쫙, 별표 3개 할게요. 이 병화라는 이 아이가 태양이 기토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기토는 습토거든요. 습토. 이 습토가 만약에 한 점 화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태양빛이 쨍쨍하게 밝아오면서 이 습토에서 나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게 좋겠죠.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문서가 움직일 때 정인은 장학증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없는 정인이 오는 달에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거는 1년 대운일 때 더더욱 크고 10년 대운일 때 더더욱 크게 작용을 해요. 근데 정인이 뭘 끌고 왔냐면 상관을 끌고 왔어요. 자, 이거 중요해요. 상관패인이라고 해요. 상관이 명찰을 달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상관이라는 약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너네 꼼짝 마. 나 기술 있어. 이러던 아이가 완장을 찬 거예요. 똠방각화처럼. 완장을 딱 채워줬더니 우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상관패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살면서. 근데 화가 용신인 기토에게 상관패인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기토에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관패인이 와줬다. 명찰을 좀 차봐라. 제가 알고 있는 학생 한 명은 이제 중요한 학생인데요. 그 학생은 이 상관패인 달에 8월 달에 정말 상장이 학교로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증서와 함께. 희한하죠? 그 친구는 벌써 이거를 자기가 미리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이야기를 원리를 벌써 다 깨우치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아무튼 엄청난 훌륭한 제자예요. 제자. 그렇게 되는데 고2인데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자기가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사는 아이. 겁나 죽겠어요. 너무 무서우게.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금이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목욕지에 놓여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들 막 목욕시키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 막 그죠? 아기 키워보셨죠? 하루가 다르게 아기가 목욕만 시키면 나날이 크는 시기. 그게 바로 목욕이에요. 신금이. 기토에게 신금은 목욕이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인데요. 잘못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기 오만이 심해져요.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너무 철없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철없이 행동해서 실수 연발할 때 있죠. 그게 도화살 같은 역할도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자기 꾸미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이런 시기를 사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유난히 여름이 됐는데 막 화장하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밖에 나가 보겠다고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른이어도 마찬가지죠. 기토일간의 여자분들이라면 요때 멋 엄청 내게 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12운성하고 이제 신살까지 보면 아주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다음 달에 한번 저 어떻게 살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번 을미월 너무 힘드셨죠? 을미월 지난달에 제가 너무 힘들 거라고 말씀해드린 그대로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경금 볼게요.